LG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오늘 값이 또 크게 밀려서 15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오늘 하루는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실 겁니다. 두 달 전 40만원 가까이 갔던 자리에서 여기까지 계속 이런 날이었으니까요. 한 번에 크게 맞는 것보다 이렇게 두 달을 조금씩 깎이는 쪽이 사람을 훨씬 지치게 합니다. 끝이 어디인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두 달 동안 아마 이 생각을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가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잘못 본 것도 아니고요. 그 이유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만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LG전자만 맞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코스피가 장이 열리자마자 무너지면서 장중 7% 가까이 밀렸고 개장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크게 빠졌고 코스닥에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오늘 하락의 배경으로는 중국이 반도체를 찍어내는 데 쓰는 노광 장비를 자체 개발해 생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지목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반도체 쪽이 먼저 밀린 흐름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치 하락은 우리 종목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이 아니라 그 앞에 두 달이고요. 그 두 달을 설명하려면 숫자 하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값이 왜 회사와 따로 노는지 그 기준 하나는 손에 쥐고 나가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몇 퍼센트가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그 두 달 사이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내놨다는 사실입니다. 실적이 무너져서 값이 내린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회사는 가장 좋은 성적표를 냈는데 값은 반대로 갔습니다. 화면에 뜨는 건 시뻘건 가격표지만 그 뒤에는 이 어긋남이 두 달째 서 있습니다. 시간을 5월 말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때 LG전자는 18만 원대였습니다. 구글과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함께 만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루에 30% 가까이 올라 29만 원으로 마쳤고 며칠 뒤인 6월 초에는 39만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두 주 남짓 만에 두 배가 넘은 겁니다. 로봇, AI 데이터 센터 이런 이름들이 함께 붙었습니다. 그때 시장은 이 회사를 가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값은 15만 원대입니다. 오르기 시작한 자리보다도 더 내려왔습니다. 6월 초 그 자리에서 보면 60% 가까이 지워진 셈이고요. 두 달입니다. 딱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두 달 사이에 회사가 망가졌느냐?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달 초에 나온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23조 원대,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대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146%, 그러니까 2배 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권가가 미리 모아둔 눈높이도 55%나 웃돌았고요. 상반기 영업이익만으로 작년 한 해 벌어들인 것을 이미 넘겼습니다. 회사가 세운 2분기 기록 가운데 가장 좋은 숫자였습니다. 발표 뒤에 보고서를 낸 국내 증권사 7곳 가운데 6곳이 눈높이를 올려잡았습니다. 그런데 값은 그날도 그 뒤로도 안 갔습니다. 역대 최대 성적표가 값을 못 세운 겁니다. 그러니 이 하락은 회사가 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값이 39만 원까지 올라섰을 때 그 값이 사고 있던 건 이번 분기 실적이 아니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로봇이 팔리고 데이터 센터 냉각 장비가 팔리는 훨씬 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실제로 매출에 잡히는 시점은 증권가 설명대로라면 로봇 부품이 내년부터, 냉각 쪽은 2027년부터입니다. 값은 이미 몇 년 뒤를 사두었는데 회사는 아직 거기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기차표를 미리 끊는다고 기차가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표를 준 사람은 벌써 도착한 기분이 들지만 기차는 자기 시간표대로 옵니다. 그러다 표값이 너무 올랐다 싶으면 사람들은 기차를 기다리는 대신 표부터 내놓습니다. 값은 몇 년 뒤를 당겨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못 당깁니다. 두 달 동안 지워진 건 회사의 실력이 아니라 너무 멀리까지 당겨져 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 두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6월 초 값이 처음 크게 꺾였을 때 외국인은 250만 주 넘게, 기관은 35만 주 넘게 팔고 나갔습니다. 그 물량을 받아낸 쪽은 개인이었습니다. 40만 원 가까이를 받던 눈에는 30만 원이 반값처럼 보였을 겁니다. 담았는데 더 빠집니다. 25만 원, 여기가 진짜 바닥이지 싶어 또 담습니다. 또 빠집니다.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면 정작 지금 15만 원대가 된 자리에서는 쓸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이 부리는 속임수가 하나 있습니다. 값이 싼지 비싼지를 회사에 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본 제일 높은
높은 숫자에 견줘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40만 원을 본 눈에는 20만 원이 무조건 싸 보입니다. 그런데 그 40만 원이 몇 년 뒤를 미리 당겨온 값이었다면 그 숫자를 자로 삼는 순간 싸다는 감각 자체가 같이 흔들립니다. 여기 자를 하나 더 놓아보겠습니다. 이 회사 값은 1년 안에 7만 원대였던 적도 있습니다. 40만 원을 자로 쓰느냐 7만 원을 자로 쓰느냐에 따라 지금 이 값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를 하나만 주고 본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유난해서가 아닙니다. 사람 눈이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나 챙기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회사가 가는 길과 값이 움직이는 시점은 원래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신사업에서 실제로 돈을 벌기까지는 그 회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값은 그 시간을 미리 당겨서 매길 수도 있고 반대로 한참 뒤로 미뤄둘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달은 너무 앞서 당겨놓은 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간이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이건 이 회사만의 일도 아닙니다. 마침 내일과 모레 우리 반도체 두 회사도 실적을 내놓는데 거기서도 좋은 숫자가 값을 그날 바로 세워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게 하나 있습니다. 세력이든 큰 돈이든 손댈 수 있는 건 오늘의 값뿐이고 회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은 아무도 앞당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돈에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한이 있지만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의 값을 맞추려 드는 대신 시간에 나눠서 담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바닥이 어디인지는 끝내 못 맞춰도 시간을 길게 쓸 수 있는 쪽은 우리니까요. 가격 말고 숫자 뒤를 본다는 게 딱 이런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 계신 자리에 따라 보셔야 할 게 다릅니다. 높은 자리에서 담으셨다가 마음 무거우신 분은 40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준에서 먼저 내려놓으시는 게 시작입니다. 그 숫자가 자로 남아있는 한 지금 값이 싼지 비싼지에 대한 감각이 계속 흔들립니다. 현금을 들고 지켜보신 분은 값이 많이 내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2달 전 그 값이 무엇을 당겨온 값이었는지 그게 아직 정리되는 중이라는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요. 오래 들고 오신 분이라면 앞으로 나올 회사 설명에서 지나간 분기 숫자보다 신사업 시간표를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돈이 되는지 그 시점이 결국 값과 회사 사이의 거리를 정하거든요. 세 자리 모두 공통인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값을 회사에 대한 평가로 읽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값은 회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쉬워도 막상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처럼 무너지면 다 정리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오르면 지금이라도 실어야 하나 싶어집니다. 저 역시 그 마음에 숱하게 무너져 봤고요. 그래서 저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대신 붙잡아줄 방법을 오래도록 붙들어 왔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말의 진짜 뜻을 아시나요? 다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얘기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정작 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떨어지는 칼날에 손부터 뻗는 일이죠. 시장의 추세에 맞서서 반대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 격언의 전제는 하나입니다. 바닥은 아무도 못 맞힌다. 그러니 발바닥 각질까지 맞추려 들지 말고 저점이 나왔고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는 근거가 갖춰진 다음 그때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쉽죠? 근데 그 무릎이 어딘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불 꺼진 방에 화면만 환하고 손가락은 매수 버튼 위에서 한참을 멈춰 있는 밤이요. 여기가 바닥이지 싶은데 근거를 물으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더 빠지면 영영 못 산다. 그 기분 하나로 매수 버튼을 누르셨을 겁니다. 근데 다음날 더 빠지죠? 그럼 이럽니다. 아까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바닥이지. 또 누르고 또 빠지고 그렇게 며칠이면 총알이 없습니다. 정작 진짜 싼 자리가 왔을 때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밤을 수없이 지나봤습니다. 칼날은 용감한 손이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 견딘 손이 잡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마음, 조급함이고요. 그 조급함이 사람을 자꾸 바닥을 점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은 반드시 또 옵니다. 제가 감히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늘 반복되어 온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무릎을 찾는 지표를 만들어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라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리지 않고 나눠서 모으는 분할 매수 기준에 맞는 자리가 오면 차트에 표시가 하나 뜹니다. 근데 이 지표라는 녀석 성격이 좀 고약합니다. 웬만해선 신호를 잘 안 주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먼저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2년치 일봉인데요. 표시는 여기 이게 답니다. 이 긴 오르막 내내 단 한 번도 안 뜹니다. SK 하이닉스도 볼까요? 여기도 몇 개 없죠?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신호가 잘 안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추세를 판단하는데도 분명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나스닥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좀 더 자주 뜨네요. 오르내림이 심했으니까요. 분할로 사모으기 좋은 곳에서 신호가 뜬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트에서는 명확합니다. 조정의 저점 구간들에서 신호가 제대로 뜬 모습입니다. 코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는 신호가 상당히 자주 뜨는데 거의 4년간 가격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아까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조정의 저점 구간에서 신뢰도 높은 신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뒤치기 보이시죠? 가격이 많이 오른 자리엔 지표가 안 뜹니다. 눌렸다가 반등이 시작되는 자리에서만 뜹니다. 비싸면 안 사는 겁니다. 지표를 만들고 나서도 꾸준히 보완,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장중에 신호가 떴다가 마감 때 사라지는 노이즈를 없앴습니다. 봉이 마감으로 확정되기 전엔 절대 안 뜨고요. 거래량이 안 실린 자리도 그냥 지나갑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격은 바닥을 한 번 더 파고 내려가는데 떨어지는 힘은 오히려 식어가는 엇갈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버전스 상황에서만 신호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먼저 잡히고 매수세가 실린 장악형 양봉이 마감까지 버텨내야 그제야 그 무릎 표시가 뜹니다. 무릎이란 게 그런 자리입니다. 발바닥은 지나보내고 돌아섰다는 근거가 갖춰진 자리요. 확인 매매라고도 하죠. 그럼 고점 근처에서는 어떠냐? 달아오른 과열 구간에선 지표가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표는 파는 자리를 찍어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어깨에서 더 사겠다고 덤비는 건 막아준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표의 표시가 한번 뜨면 14일 정도는 쉽니다. 이 기간은 설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추세 안에서는 직전보다 낮은 가격이 와야만 다음 신호가 뜨고요. 가격이 크게 올라서 추세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기준을 새로 잡습니다. 한 가지 이건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차트에 신호가 떴다는 건 무조건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죠. 표시가 뜨고도 그 뒤로 더 내려간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당연히 있습니다.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자리가 왔으니 본인이 직접 들여다보고 판단하실 차례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종목 선정도 사고 파는 결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보조가 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설정을 해놓다 보니 신호가 뜨는 날보다 안 뜨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처음엔 저도 고장났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기다림이 저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신호가 뜨면 알림이 오게도 설정이 가능해서 요즘은 저도 알림이 울려야 차트를 엽니다. 그전엔 볼 게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만든 이 지표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따로 구독이나 결제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고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만 작성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차트가 멀게만 느껴지시는 투자 초보자분들, 조급함 때문에 투자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분명 이 지표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열심히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